주력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올려드리세요. 지금 우리는 한미반도체를 어찌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고 11월 달 포트에도 한미반도체 여전히 있어요. 28%의 수익입니다. 11월, 10월 말 종가 대비. 왜 그렇게 확장이 크게 됐죠? IT의 기준. 그러면 이 IT의 기준의 흐름이 이제는 이제 윤정도가 원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된 건데 그 IT의 이 흐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스타트란 말이에요.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에 연동돼서 조금씩 신고가 랠리는 있었지만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어제 종가 6조 수준의 한미반도체를 상한가로 또 오늘 어제 6만 원, 6만 5천 원, 6만 500원이죠. 6만 500원부터 오늘 6만 1,500원 매수 강도를 7만 원까지 계속 매수를 잡아드렸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뭐 주력이니까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신 거고 그리고 뭐 11월, 12월 전부 한미반도체 다 들어갔어요. 1월 그죠? 1월 달 포트도 3% 플러스예요. 1월 기준에 지금 그 시장 흐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 대비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나요?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3%인가요? 지난해 말 대비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난해 말 대비해서 2%네요. 고점 대비, 올해 고점 대비. 근데 계좌는 우리는 12월 말 종가 대비 3% 플러스야. 그럼 시장 대비 5% 플러스인 거고 2월 포트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12.6% 수익입니다. 한미반도체 비중이 5%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예전에 5월 달에 이수베타시스를 강하게 채워놓고 시가총액 1조 넘겼을 때 채워놓고 이수베타시스에서 200%가 나죠. 한 달 만에 1조짜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은 그런 그 변동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삼성전기 하나가 시장 대비해서 약세인 거고 근데 삼성전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라 했죠. 그 다음에 LG화학이 수요일 날 수주공시 나왔을 때 8% 시간에 형성이 됐을 때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죠. 야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25조 수주를 냈지만 12년치 수주다. 1년에 2조짜리 수주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갈 때, 날아갈 때의 기준에서는 그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뭐 LG화학도 뭐 변동성이 더 확장될 수도 있죠. 시간의 8% 이상으로.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는 2차 전지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오늘 뭐 에코프로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를 떴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수주도 이성적인 시장 판단이 나온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시장 판단. 그래서 결론은 눌려지면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거고 아니면 뭐 관망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다. 그리고 주력주니까 가져간다 어차피. 다만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2차 전지의 흐름이 LG화학에 연동돼서 강세를 띠더라도 제한적으로 보겠다. 에코프로가 오늘 검색기 떴어요. 오늘 검색기 기준에 종목을 차별하지 마세요.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도 뭐 2차 전지 윤정도가 안 좋게 봐요. 아니야. 엔캠은 2차 전지 아니에요? 엔캠도 2차 전지야.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차별을 안 둬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이오죠. 근데 HLB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HLB. 우리는 종목 차별 안 둬요. 다만 주력주의 기준에서 설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비주력주의 변동성 매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된 종목은 안 들여다봐. 못 봐.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같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니 얘를 왜 싫어해요? 어제는 코멘트를 해드린 게 뭐냐면 왜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이조 원장이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지고 갔더니 좋더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가지고 갔더니 좋더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최우선 순위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왜요? 시간의 상한가기 때문에 야간 방송에서 녹화해드릴 때 야간 방송 녹화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라놨으면 링크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올려주시고 갭상승의 흐름이
시간의 10%보다 넘게 나오면 불편해요. 19% 우리는 못 따라가. 1조 이상짜리는 안 따라붙죠, 우리는. 그 상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에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면 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야 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얘를 계속 본다면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고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나오고 18만 원 넘기느냐의 기준이야. 얘는 삼성이 행사를 해서 삼성이 인수를 할 거고,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LG가 1대 주줄 거예요. 로보스타가 시가총액 3천억입니다. LG전자가 1대 주주인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고. 로보스타가. 그죠? 로보스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그룹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2대 주주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강세를 띠는 게 옳다,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에이 뭐 삼성하고 어디 감히 비교를 하느냐, LG하고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혹시 있어요. 그런데 방안에는 뭐 LG그룹 인사위원도 계셨었고, LG화학 CEO 역임하신 인사위원이신 분도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 연세랑 같으셨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분입니다. LG 생활건강 CEO도 역임하셨고. 근데 어찌됐든 LG든 뭐 삼성이든 우리가 뭐 어디가 우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뭐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끌고 가고 있는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LG그룹의 33.41%를 갖고 있는 로보스타, 그렇게까지 주가 뭐 시가총액 3천억인데, 그럼 삼성으로만 따져드려요? 자, 그럼 삼성으로만 따져드릴게. 윤정도처럼 훌륭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나와보세요. 전문가 중에. 농담이 아니라. 에이테크 솔루션 시가총액 1,000억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예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라고.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그룹이 인수를 해서 삼성 로보틱스로 설정을 했는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 테크윈이라는 종목이 방산 분할하고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 분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물적 분할하면서 이제 그 신규 상장이 된 거죠. 인적 분할이었던가 그때? 인적 분할로 했던 것 같아. 하여간에 그 분할을 하면서 신규 상장이 됐어요. 삼성 이미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2천억인가 뭐 굉장히 작았어. 그 당시에 뭐 삼성이 지분 갖고 있는 소형주들도 있었습니다만, 걔는 이제 삼성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인지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왔어요. 비이성적인 폭등. 뭐 5배가 올랐나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이 흡사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예는 아니지만은 LG생명과학을 LG화학이 뜬금없이 흡사합병을 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그룹의 그룹의 뭐 어떤 내용들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 안 시킨단 말이에요. LG생명과학의 그 기술력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 업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대단했거든요. 그 기술 수출하고 이런 기술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냅뒀으면은 바이오랠리의 비이성적인 시가총액 다 형성할 수 있었던 업체인데 안타깝게 흡사병 해버렸어요. 어찌됐든 결론은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하시는 그 순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진짜 삼성그룹이 뭐 당연히 행사해서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 바꿀 수 있죠. 그랬을 때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냥 묻지마의 흐름에서 막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면, 그러면 그들이 흡사병을 해버리고 막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 또 봐서 들어가면 돼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상한가 시간에 설정이 됐는데 시간에 잔량하고 거래량 다 합치면은 최소 150만 주 이상 거래는 터질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50만 주 갖고는 안 되고 300만 주 터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300만 주가 터지면 150만 주 터질 거다가 아니라 300만 주 터질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상한가 매수 잔량이 7만 주대인가 뭐 그랬고, 그리고 거래량 뭐 합산했을 때 한 9만 주 됐거든요. 우리는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을 해주죠. 그래서 9만 주 나누기 3이면 3만 주 곱하기 100이면 300만 주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갭상승이 한 7, 8% 정도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주고 움직임이 나오면 얘를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랬을 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얘가 1940만 주짜리인데 지난 1월 3일 날 상한가를 갔죠. 지난 1월 3일 날. 작년에. 저 제 방 문 좀 열어주세요. 어우 너무 더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내부에서 이제 전화 이렇게 받고 걸고 하시잖아요. 그 목소리들이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다 통해서 녹화가 돼요. 너무 크면은 뭐 제 방을 닫지 말고 다른 방 닫아주시고. 좀 모니터링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제 방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 기준을 다시금 들여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그러니까 얘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의 전략 기준을 설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날짜 한번 다 찍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1월 3일 날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1월 25일 날 연휴 지나자마자 상한가 가요. 1월 3일 그리고 1월 25일 연휴 지나자마자.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저 때는 거래대금이 시장에 없었어요. 1조 미만짜리도 거래를 했어요. SAMG, 쌈지 이런 종목까지도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1월 3일 기준에 상한가 기준에 1조 미만이어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그 다음에 1월 25일 날의 기준에 저 때는 1조가 넘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매매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이때 기준은 거래대금 중에 소너 모멘텀 차트보다도 거래대금이, 예? 그렇게 해서 1조 간 넘은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는 과정에 5천억이 터진 거고, 3월 16일 날 기준이 또 상한가입니다. 3월 16일. 근데 이때는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사실 따라붙기가 쉽진 않아요. 3월 16일. 근데 상한가를 찍어주고 그 다음날 거래가 또 터지죠. 이때가 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균치를 다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해서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종목 기준을. 그리고 8월 31일. 8월 31일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부터 거래가 터져주면서 쭉 뻗어 올라가는 저런 날들이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되는 보합 출발 약세 그리고 상한가, 그런 흐름들이 표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의 기준에 이슈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어찌됐든 뭐 단독 보도 삼성이 빠르게 인수할 수 있다.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바꿀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다. 근데 갭상승을 더 크게 들어올려요. 그리고 뻗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깼단 말이죠. 그러지 못하고 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음봉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그럼 오늘의 한미반도체는 결론적으로 어제 공시가 나옵니다. 공시 내용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이 잡혀 있었어요? 공시 내용 자체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 이익 소각하겠다. 그리고 200만 주. 근데 주식수가 9,700만 주인데 200만 주 해봐야 솔직히 1억 주 기준에 200만 주면 2% 조금 넘는 거거든요. 9,700만 주니까.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모는 좀 작다라는 거. 대신에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니 그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제 6만 500원에 편입 들어갔고 6만 원이 이탈됐어요. 그리고 어제 뭐 6만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도체 쪽을 1탑으로 하이닉스 45% 비중, 한미반도체 5% 비중이죠. 공식 포트에.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순위로 보는 게 HPSP,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오늘 한미반도체 보도자료 다 표작업 해주셔야 돼요. 표작업 다 해줘야 됩니다. 오늘 거. 원고팀에서 못 만들면은 저쪽에 부탁을 해서라도 표작업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의 지금 이슈 범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부분들, 반도체 동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 쪽의 TSMC, AI 동맹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만의 영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엔비디아의 영향.
하이닉스가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 10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94%. 연휴 지나고 슈팅 날려서 연휴 지나고의 흐름으로 따진다면은 슈팅 날리면 결론은 하이닉스 기준에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15만 500원에 사상 최대치고 좀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초강세 흐름이 엔비디아발 흐름이었다는 거죠. 엔비디아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50% 가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50% 이상 올라오는데 올해만 하이닉스가 주봉상으로 똑같이 흘러가다가 올해 들어서 잠시 주춤하고 신고가를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언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실적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그 흐름에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관련된 트위스본더 장비를 갖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 수주를 받았다라는 공시 내용 자체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평가는 아닌 상태에서 매출처에 다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이 더 확장될 수 있다.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저평가입니까? 아니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 정책이 저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얘기한 게 왜 그렇게 표현을 해주냐. 어떤 걸로? 저 PBR 종목을 공표를 해서 그 종목군들이 주가가 강세를 띨 수 있게끔 해주겠다. 아니 그런 게 뭐야 그게. 시장을 견인하려면 말 그대로 성장주의 기준에 저평가 상태의 인식 또 성장주의 인식 그렇게 잡아야죠. 저 PBR의 개념 자체가 미국이 PBR이 4.7배고 일본이 1.47배인데 우리나라가 제한적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제한적인데 엔비디아 PBR이 47배예요.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한 MS가 13배, 애플이 28배인가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47배예요. 그럼 그들이 엔비디아만큼 47배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50%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올라가면은 시장 지수 4천 넘어갑니다. 4천 넘어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의 비중이 28% 이렇게 돼요. 오늘 하이닉스 좀 올라왔으니까 28% 되겠죠. 28% 비중이 50% 올라와 버리면 그러면 시장 자체는 28% 곱하기 14%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쪽에 쫓아 움직이는 폭의 기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올라오는 폭까지 감안을 한다면 시장은 마찬가지로 최소 40% 이상 올라와요. 40% 이상. 50% 올라온다고 칠게요. 그냥 얘들이 50% 올라오면 시장도 50% 올라온다고 칠게요. 그럼 50% 올라오면 그게 4천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수의 영향력 부분으로 놓고 볼 필요가 없어요. 종목의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군을 놓고 보시고 시장의 강세를 띠게 됐을 때 전체적인 종목군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놓고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가 움직일 때 갈 수 있는 종목에 한계가 있어요. 자동차의 장비 부품 소재 쪽의 기준에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스타트가 잡히려면 완성차 이후에 현대모비스 이후에 우리가 집중했던 성우하이텍 이런 쪽에 단계별로 움직임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 흐름이 나와야 돼. 근데 반도체 쪽은 이미 작년부터 터져 있었고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한미 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떠나서 HPSP의 경우도 종가상으로 주봉 월봉 다 신고가예요. 종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 12월 15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올해도 1월 23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그리고 눌린 폭에서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시나? 이제 두 번째 상한가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고 한미반도체 또 상한가 갈 수 있지. 다만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온 종목의 이격 발생 범위가 확장되는 거는 불편하죠. 너무 단기 가파르게 움직이면 저평가는 아닌데. 그러면 결론은 두 번째 기준에 HPSP는 못 보겠어요?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못 보겠어요?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잖아. 한미반도체의 초강세 흐름은 지금 오늘도 한미반도체가 외국기관 쌍끌이로 1.5% 들어와 있어요. 프로랩 매수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날린 거예요. 들어 올려준 거예요. 그죠? 한미반도체 프로랩 매수가 들어오면서 120만 주 수준까지 들어오면서 시간별 기준에 그냥 쏴 올린 거죠. 우리는 가지고 있고 들여다보고 어제도 들어갔고 오늘도 매수한이 나갔기 때문에 이쪽 기준을 설정해서 볼 수 있었던 기준이 되지. 외부에 계신 분들 하는 사이에 주가 올려놓으면은 오버슈팅입니다. 과도합니다. 저거 못 따라갑니다.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 에? 보세요. 한미반도체 어제 기준까지 개장전 공략주로 어제 기준을 보실까요? 개장전 공략주 한미반도체 있어요 없어요? 7일날 공략주 그렇게 하고 자사주 이익소각 발표 나오고 6만 1,500원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현대차 다 매수세 나가. HLB는 지금 많이 꺾여 있지만 추이 추세에 대한 부담 요인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8일 기준에 마찬가지로 LG화학 새벽에 다 올려드렸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 반전 모멘텀이 될까? 제한적이다. 대신에 양봉인데 왜 파냐? 그리고 계속 깨져 있어야 정상이다. 안 그러면 개인들만 힘겨워진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치고 들어올린 게 바로 치고 들어올린 게 아니라 안템포 이후에 61,500원에 매수액 나갔죠. 61,500원에 매수액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63,500원에 또 매수액이 또 나가요. 그게 끝이 아니라 65,000원에 또 나가요. 그게 끝이 아니야. 계속 나가. 66,500원 그리고 69,500원 7만원까지 계속 매수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에는 뭐 계속 포착이 돼 있었고 이거를 못 잡아낸다? 그건 아니죠. 케빈 선생님 한미반도체 21% 수익입니다부터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범위 올려주세요. 문자 나간 것도 저것도 계속 뿌려주세요. 무료 방에 다른 분들도 수익 좀 내시게끔. 또 엔캠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한미반도체 제2의 이제 한미반도체 잡으면 되죠. 제2의 제2의 한미반도체는 뭐가 될까요? 얘기했잖아. HPSP, 주성 엔지니어링 그들의 매집은 상상을 초월해. 아이고 대수호미 선생님도 이거 캡처해서 다 올려드리세요. 제가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미리 팔고 나머지는 종가상한가에 다 팔아버려서 20.59 수익입니다. 아니에요. 방안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61,500원 이탈되면은 71,500원 이탈되면 고점 대비 3% 조정이니 절반은 매도하십시오 했는데 그 기준에 78,0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절반 차익 실현된 게 오르세요. 다만 상한가 기준에서 이제 자율이죠. 그거는 우리는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 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한가가 이탈되고 2% 밀리면 전략 매도인데 일단은 뭐 막판에 상한가 가면서 안착이 됐기 때문에 뭐 연휴 지나고 나서 갭 상승 나오고 눌리면 그때 차익 실현해도 되고요. 만약에 갭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주력주 뭐 포트까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간혹 어쩌다 보면 손절의 종목도 발생이 되지만 그래서 일단 뭐 연휴 앞두고 있고 연휴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기준점을 뭐 사실상 연휴의 기준점에서 예단에서 뭐 이런저런 그 전략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을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기준 대처 설정 범위를 잡는 게 옳겠죠.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건데 뭐 차트도 기존에 다 보여드리고 했던 부분이라서 수급 논리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천만 주가 터졌어요. 그거 결코 나쁘지 않은 수급이에요. 뭐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아니 거래대금이 어찌됐든 간에 거래대금이 최상인 거야.
거래 대금이. 그죠?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상한가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 1위라는 거.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눌렸든 안 눌렸든 무조건 거래 대금 1위라는 거는 매우 칭찬해 줄 내용입니다. 그래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오늘 뭐 반도체 동맹 뭐 그거 다 떠나서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다 노출돼 있던 거. 그게 뭐 의미가 없다 이 개념이 아니라 다 노출돼 있던 거잖아. 아싸 KB금융 또 막판에 또 67,600원으로 끌어올려놨어요. 역시 신고가. 다 우리 지금 주력으로 위칸에 넘겨놓은 건 다 주력이잖아요. 아쉬운 게 이제 뭐 LG전자나 삼성전기가 거래가 없는 상태의 기준이 아쉬운 거고, 한미반도체 최근에 한미반도체 그 내일장 공략주로 올려드린 거 다 캡처해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올려놔 드렸어요. 저 PBR이 기준이 아니라 저평가 종목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이끌어줘야만 시장 지수가 간다. 반도체다. 반도체 기준에 그 밑에 기준에 하이닉스의 기준이 잡힌다면 바로 밑은 우리는 한미 반도체다. 그 다음 범위가 HPSP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놨죠. 차트까지 이왕이면 같이 봅시다. 뭐 차트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부터 다시금 차트까지 다 보시면은 이래요. 삼성전자 수급 범위까지 개인 누적 수급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 0058 맞나요? 0058 그래서 전체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흐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봉의 저 수급 범위가 훼손된 게 있어요? 없죠. 정체 상태에서의 흐름이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일부 훼손됐다가 지금 오늘 기준에 되돌렸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지금 주봉의 맨 끝자락이 뭐예요? 샛별형이 떴네. 응? 샛별형이 떴잖아요. 매우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 샛별형. 어우 대박인데. 수급 범위의 흐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거래일이 4거래인데 4거래일 기준에서도 거래를 수반하고 샛별형을 기준을 잡아줬다. 아이 땡큐하다. 어마어마하다. 얘는 분명하게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그것도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갭상승 이후에 사상 최대치. 주봉상에 갭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충분히 글로벌 시장의 그런 긍정적일 걸로. 왜? 금리를 추가적으로 긴축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 또 경제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와, 땡큐한 거죠. 매우 긍정적이다. 땡큐한 거죠. 땡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저 수급 범위 개선된 폭과 함께 이슈 모멘텀을 뭐 어느 모멘텀이든 만들어 놓고 가는 기준에, 거기다 이제 또 엔비디아의 초강세의 흐름, 또 엔비디아 또 실적 나오는 그 기점들,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하이닉스의 저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 요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에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LG전자가 좀 꼬여 있지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매우 사실상 90조에 달하는 매출을 내는 업체 기준에 16조예요. 100세까지 아니라 영업마진 제한적이라서 그런데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해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요. 어느 한 시점에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삼성전기까지의 기준이고, 한미반도체 저 수급 범위가 얘기했잖아요. 한미반도체 저 수급이 농담이 아니라, 아이고 하이닉스 다시 잘라야겠다. 농담이 아니라 저게 10% 이상의 매집이었고, 그리고 작년 1월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으로 놓고 보시면 1월 20일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뭐 20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22그 정도 수준, 20위권 수준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순매수 기준 최상위에 한미반도체가. 아니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는 거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좋아요. 증권사 보고서가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세가 나올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모멘텀을 인정을 해주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니까 저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지금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 현대기아가 2위, 3위, 삼성전자 우선주가 4위인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예요. 기관 쪽에서 이제 그 흐름이 일단 세금 상속세 내기 위한 기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계열사의 지분 정리 뭐 이런 부분의 블록 이런 부분 때문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기관들이 매도한 걸로 착시 현상이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응?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1위는 누구다? 삼성전자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기준의 수급 범위가 오늘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물량이 얼마예요? 순매수량 1250만 주죠. 9700만 주짜리니까 13% 들어온 거예요. 1억 주라고 잡아도 9700만 주니까 13% 들어왔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왜 얘를 못 샀냐고. 우리는 분명히 매수세를 냈고 특히 오늘처럼 거래 터지는 날 실패가 돼도 집중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저 수급이 있으니 저 거래대금이 있으니 저 거래대금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음 주에 거래대금이 형성이 지속되면은 현대차 기아가 시가총액 6위짜리가 하루에 얼마 움직였어요? 기아 시가총액 6위짜리가 하루에 12%씩도 움직였잖아요. 그 흐름 범위가 왜 안 나오고 있어? 응? 그 흐름 범위가. 한미반도체 지금의 위치에서 갭 상승이 한 차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지금 이제 우리는 절반 갖고 있고 어차피 눌림목을 통해서 들어가든 더 강하다면 더 강한 흐름을 기준 잡아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불편함이 없고 로고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보면 어우 되게 많이 올랐네 한 방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지금 요 기준의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갭이 조금 해서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요 갭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 갭 부분이 연휴 지나고 나서 갭 상승이 상한가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한가니까 갭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갭이 나와서 흘러가면은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2만 원. 9만 58,500원, 78,500원, 2만 원이죠. 그럼 98,500원. 10만 원 기준. 아시겠죠? 급증갭이 형성되면 10만 원 수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급증갭 1차 목표 주가 10만 원. 그거 기준 잡아주세요. 급증갭 1차 목표 주가 10만 원. 그리고 수급 범위 충분히 형성될 수 있고 주간 단위의 기준에 진짜 새로운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려면 최대 3천만 주까지 터져줘야 돼. 최소 범위. 하루에 최소 500만 주 이상의 추세 강화. 그리고 1200만 주씩 매번 터질 수는 없잖아요. 매번 거래되면 뭐 1위, 2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 기준은 최소 500만 주. 그게 주간 단위에 중간에 한 번씩 1000만 주 터줘야 되니까 3000만 주. 그 흐름이라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10만 원. 원고 작업하신 분들 들으셨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한미반도체 10만 원. 지금 그
말씀드리는 내용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또 보실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오늘 뭐 영상 기준이 들쑥날쑥돼 있지만은 뭐 이 영상도 마감 영상 겸 한미반도체 영상으로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기준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하고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어차피 이제 오늘 하이닉스를 당연히 다음 주에 당연하게 연휴 지나고 나서 아니 14만 5,400원은 무조건 한번 터치하고 넘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준 범위가 아니라 당연히 하이닉스의 기준에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15만 500원 신고가 랠리가 당연히 나온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지금 개별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의미 있는 범위를 이제 12만 원대, 12만 7천 원, 8천 원 그 라인이 이제 의미 있는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갭 상승이 나오면 14만 5천 원 뭐 한 2%씩 나와주면 땡큐 한 거지 갭이. 안 나올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 그 2017년도 추석 때 한가위 직전에 북한 리스크가 좀 불거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흉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글로벌 증시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강세를 연출했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갭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갭이 빵 하고 터져주면서 그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갭이 나왔다. 그 갭이 돌파 갭으로 형성되는 거죠. 얘는 이제 돌파 갭 설정 범위가 뭐 예를 들어 14만 뭐 8천 원 그렇게까지 하면 5천 원이나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면 3, 4%좀 높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갭이 살짝 나오고 뭐 움직임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오늘 종가의 기준으로 놓고 따진다면은 14만 3천 원 그리고 15,000원 정도니까 15만 8천 원, 16만 원. 자, 돌파 갭의 목표 주가 얼마요? 16만 원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사상 최대치 고점 넘깁니다. 넘기고의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글로벌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속단편으로 미친 듯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이. 그걸 명분으로 해서 국내 증시도 저평가 상태를 해소해라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저 PBR 종목을 들어올려라? 저 PBR 종목을 공표하겠다? 그럼 바보들이 하는 얘기죠. 저 PBR 종목은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 시장 무너지면 방어 업종 그건데 시장 지수를 견인하려면 성장주, 지금 시대에 맞는 성장주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장악형, 그리고 이번에는 샛별형입니다. 추이 추세의 범위의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의 기준도 주봉 잘 보셔야 되고 월봉 기준까지도 월봉에서 완벽하게 넘긴다의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지. 뭐를? 사상 최대치 고점을.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고 업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그리고 어설픈 기준을 잡고 시장 대처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뭐 2차 전지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대박 나겠는데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딘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설정을 했을 때 결국은 오늘 같은 이 어마어마한 한미반도체의 상한가 남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15만 500원입니다. 15만 500원 당연히 넘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3월부터는 더 완벽한 불꽃 랠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이닉스의 목표치 설정 범위는 궁극적으로 얼마요? 20만 원 이상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150조 뿐이 안 돼요. 순이익이 내년에 10조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데 기술주의 기준에 PER이 15배 그게 부담이 돼요? 안 되지. 지금의 기준은요. 기술주가 PER 10배짜리가 세상에 어디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평가 인식이다라고 설정을 해서
하이닉스의 기준, 삼성전자의 기준을 잡아낼 수 있게끔 그런 ETF 상품을 추가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보가 나왔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기 때문에. 응? 근데 IT 시가총액 비중 전기전자 업종 40%가 넘는 전기전자 업종의 전략 정책 부분을 쏙 빼놓고 유틸리티 업종의 기준을 설정한다. 아휴, 윤정도를 국회로 불러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를 보여드린 건데, 그 다음 빨리빨리 넘겨서 나머지 부분의 흐름 자체를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현대차,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움직이죠. 이 현대차의 기준의 결론은 뭐예요? 저수급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1위. 작년 11월, 12월로 기준 잡았었는데 뭐 다시 수정하죠. 뭐 올해 들어서 외국인간 쌍끌이 1위. 현대차 2위 기아예요. 올해 들어서 그냥 내가 막연히 좋아하는 뭐 바이오가 간다. 내가 막연히 좋아하는 2차 전지가 간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무슨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누굴 제일 좋아할까? 그 기준. 하다못해 바이오든 2차 전지든 그 어떤 종목이든 결론은 주가 움직이는 쪽은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현대차가 1위네요. 그리고 KB금융이 2위네. 기아가 아마 뭐 그 외국인들이나 혹은 기관들이 소폭 매도겠죠. KB금융 우리 겁을 내요? 절대 겁 안 내죠. 66,000원대까지 매수 나간 거 아니에요. 1월 말에 주력으로 못 채운 게 안타까울 뿐이지. 이 고금리의 금융 지주사를 뺄 수 없죠. 응? 저 흐름 범위 그리고 기아. 기아. 그래서 올해 기준에 저 흐름 범위에 기아는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아 범위는 뭐다? 기관들의 매도가 아마 소폭 있을 거예요. 그래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 올해 들어서 이 흐름 한미반도체 그 상한가 갈 때까지의 저 흐름 저런 부분들을 막연히 보도자료나 이슈 범위에서 해석하지 마시고 노인가 바다 선생님께서 잘하셨습니다. 매수 타점 잡고 하시는 부분이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의 교육도 좀 더 해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접속을 해 계시는 경우라면은 매수 강도 문자 사인이 나가고 문자를 받아봤더니 조금 한 템포 더 늦게 왔다 혹은 문자를 받았는데 더 주가가 위로 갔다 혹은 문자를 받았는데 주가가 밀려 있다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실 때 그때 시간 내셔서 잠깐 접속을 하시더라도 접속하시면 해석을 해드리죠. 와 한미반도체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옵니다. 100만 주 넘길 겁니다. 100만 주 넘겼을 때 기준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엔캠 상한가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엔캠이 아닌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어차피 메타방이 아닌 이상은 메타방은 사실상 100%씩 실어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메타방에 오늘 한미반도체를 딱 진입을 했다면 오늘 20% 이상의 수익이 잡혀요. 그 기회는 얼마든지 또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부분을 잠깐 메타방에서 한미반도체 교육만 들어갔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일반방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주력 기준에 5%를 잡아드리는데 매매가 어려우신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략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인가 바다 선생님 그 내용도 캡처해서 좀 다 같이 공유해 주시고 노인가 바다 선생님 내용 그렇게 해서 결론은 네포트 계좌의 수익이 먼저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비중을 나는 뭐 하이닉스보다는 뭐 한미반도체처럼 좀 더 가벼운 쪽을 원한다. 그쪽 조금 더 늘리겠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만 오늘같이 거래 터지고 거래대금 1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입니다. 이럴 때 기준을 설정 잡으시면 뭐 무난하다라는 거죠. 기아의 경우도 저 장대 항공이 나오는 과정 속의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수급이죠.
수급이 없이 움직이는 쪽에 흐름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슬슬 모비스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완성차 쪽을 기준을 잡는 거고. 왜?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가. 그리고 LG화학의 기준. 응? LG화학의 기준. 이제 스타트인데 이제는 2차 전지하고 멀어져 있어야 돼요. 2차 전지 움직임에 연동되면 안 돼. 자체적인 실적주로서의 흐름이 나와야 되고. KB금융. 어마어마하죠. 좀 전에 올려드렸고. 이러한 KB금융을 저 장대양봉의 주봉의 기준에 저길 따라 붙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농담이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오버슈팅이니까 잠깐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에서 꼬리 달고 돌릴 때 또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윤정두인 거예요. 그냥 윤정두가 종목 좋아요가 아니라 메이저의 흐름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또 정부 정책이 주저하는 정책을 해라. 저 PBR 종목의 기준을 잡아라. 뭐 그런 맥락이잖아요. 오늘 기준에 수급 들어와 있죠. 월봉 기준에 갭이 발생된 이후에서의 주가 강세이죠. 시간에 마감 동시효과에 뭐 들어 올렸던 뭐를 했던 저 흐름 범위의 목표 수치 설정 범위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 여기서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 주가치는 일단은 최소 범위의 기준이 이 정도 범위가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16,000원, 72,000원 최소 범위가 1차 목표 주가 72,000원 돌파갭의 기준입니다. 돌파갭의 72,000원 그리고 나서 26,000원, 36,000원, 86,000원 72,000원, 86,000원이에요. 돌파갭의 목표 주가 72,000원, 86,000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KB금융도 오늘 검색에 떴나요 혹시? 안 떴으면 별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차트 좀 잘라서 올려드리는 건데 방송에 갖고 나갈 거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단 한 종목의 소형 잡주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력의 기준은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된다. 펀드멘탈 부분은 프리미엄이 높아서 확인해야 된다 하면 대부분 다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고 첫 번째 기준은 실적주, 두 번째 기준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장성 위주라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수급. 그리고 주력에 저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또 KB금융도 주력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KB금융 이런 쪽은 어때요? 실적 부정적이 아니지 긍정적이지. 지금의 금리에서 거기에 수급 방금 보셨잖아요. HLB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뭐 수급이 오늘 꼬여지면서 눌렸지만은 일봉상으로는 OMA 쪽 바로 그 라인에 부딪혀 놓고 끝났어요. 그게 뭐 이탈돼서 조금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 할지라도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이에요. 버겁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만 얘는 펀드멘탈이 뒷받침 돼요? 안 돼? 안 되죠. 수급은요. 수급은 일정 범위 뒷받침 됩니다. 다만 유통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맹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력주 들어가서 실패 없나요? 주력주가 아니라 변동성 종목 실패하죠. 주력주에서도 실패할 때가 있는데. 두 번째 기준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인 거고 그 흐름에 있어서는 뭐 프로그램 쪽이 일부 장중에 들어왔다가 조금 빠져나가고 그래도 외국기관 손바뀜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인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설정 범위가 일단은 HLB 생명과학도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수급 범위는 뭐 부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2의 한미반도체를 잡아내자. 없는 종목 끄집어내서 모르는 종목 끄집어내서 이겁니다. 이 기준이 아니라 결론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HPSP 또 주성 엔지니어링 수급 보세요. 시가총액은 이제 1조 4,700분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해줬어요. 얘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올려줬습니까?
신고가 38,000원 찍고 또 이번에 1월 달에도 또 37,000원대 거의 뭐 신고가 수준까지 찍어놓고 말도 안 되는 변동성에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 13% 돌렸죠. 근데 얘는 더 가벼워. 누적 수급은요 상상을 초월해. 결론은요 제2의 그렇죠. 한미반도체 상한가 기준. 그 다음 순위들은 이제 뭐 하나 마이크론, 니노공업, 이스페타시스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누적 수급 범위가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개념의 설정 범위를 잡을 거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부분도 일단 이제 수익 범위를 돌려놨어요.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고 변동률이 제한적이라면 추세로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일단 정리해서 대처하는 걸로 됐죠. 그 다음에 엔캠 오늘 뭐 문자 강도를 상당폭을 드렸는데 결론은 얘는 뭐 수급은 뭐 어차피 꼬여 있는 애고 오늘 손바뀜이죠. 손바뀜인데 고점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좀 밀고 내려간 게 아닌가. 뭐 결론적으로 이 엔캠의 기준에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는데 뭐 말 같지도 않게 뭐 선대인 소장이든 김석일 소장이든 그런 양반이 그럴 일이 없는데 일부 뭐 차익 실현한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밀릴 내용이 아니었는데 기타 법인 뭐 3만 주? 그거 밀릴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연휴 지나자마자 수급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쪽,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쪽 신한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건데 나갈 쪽은 나갔고 신한에서 들어올 쪽은 들어왔는데 누적적으로 한 37만 주 신한이 있어요. 뭐 엑시트를 하려면은 일단 들어 올리겠죠. 지금 추이 추세 부분 나쁘지 않다고 그랬고 버거우시면 로그 차트로 보시라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장중에 차트 잘라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 다 방송 갖고 나갈 겁니다. 꼬리 달려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차트 추가적으로 다시 종가 기준에서 좀 잘라 주셔도 상관없어요. 꼬리가 좀 달려 있으니까. 월봉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주봉 일봉만 잘라놨었죠. 뭐 거의 우리 종목 기준은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실질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을 놓고 보면은 조금 이따 이제 올려드릴 텐데 2월 8일 기준 장 마감 이후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일단은 이 비중 자체가 하이닉스 45%, 삼성전기 10%, 현대차 25%, LG화학 15%, 한미반도체 5%를 갖고 있음으로써 전체 이 계좌 수익이 12% 이상이에요. 매우 행복한 거고, 응? 솔직하게 뭐 메타방의 지금 손익 부분이 지금 긍정적이지 못해요. 우리 계좌보다도 안 돼. 예. 그렇게 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메타방이. 근데 말씀드린 내용은 뭐 그걸 그 전체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께 속이거나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오늘도 뭐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기준에 한미반도체에 좀 집중을 했다면 사실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집중했다면 메타방 하루 기준에 20% 전후 수익까지 발생이 돼요. 오늘. 그전에 문자 나간 뭐 맨 처음 스타트가 아니더라도 72,500원에만 들어가도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뭐 그러한 기회는 많다. 누가 있는데 제2의 한미반도체가 있으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가 누군데? 얘기했잖아. HPSP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냥 막연히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저런 거래가 터져주고 수급이 눈에 튀게 들어와주고 아시겠죠? 그리고 주력주는 전부 뭐다? 모아나간다. 어지간해서는 뭐 정리 안 하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은 리스크 관리의 이제 최대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HPSP 툭 건들면 얘도 신고가입니다. 그럼 거래가 수반돼야 되겠죠. 신고가 신뢰도가 쌓이려면 그런 기준에서 해석을 하면 매우 긍정적인 계좌 수익 3월까지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 50% 이상 보셔도 돼요. 벌써 뭐 12%고 하이닉스 뭐 조금만 움직여도 결론은 슈팅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까지가 반도체 소부장도 편입이고 이수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쪽은 일단은 관망입니다. 있는 비중 유지하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범위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니까. 리노공업도 올해 들어서 뭐 신고가가 3번 이상 나왔고, 그리고 현대로템도 지금 뭐 다들 수익 범위이시니까 관망하다가 차익 실현하는 걸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엔캠 부분이죠. 엔캠 부분에 설정 범위는 일단은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지만 추이 추세는 뭐 오늘도 결국은 뭐 수급이 들어왔구나. 들어온 수급 대비 주가는 제한적으로 끝났구나. 시간에서 지금은 좀 눌려 있지만 뭐 제한적 거래량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한가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야간 방송도 좀 보시고 유튜브 동영상도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메인 올려주시고 메인으로 장 마감 때 올려드린 영상들을 뭐 어쩔 수 없어요. 1월 말 거 하나 하고 이틀 전 거, 어제 거, 오늘 거 이렇게만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장중모 한미반도체 기준을 설정을 해도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오늘 뭐 한 번도 설정을 안 잡아드렸는데 윤정도를 네이버에서 찾아오시고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이건 공식적인 이제 공지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난 4분기부터 지금까지 또 이번 달 유튜브에 다 보세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우리가 메인 화면에 HBM 반도체 그저께 악을 쓰고 하이닉스부터 해서 결론은 한미반도체의 상한가 부분은 당연히 우리 주력주 포트잖아요. 목표 주가 상향 8만 원인데 또 상향이죠. 또 상향이야. 8만 원 다 와 있잖아. 그러니까 9만 원으로 상향했고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고. 그런 맥락 보시고 그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요건 이제 그 문자 반응 끝났어요. 구정 지나면은 이제 구정 지나면 끝나고 그리고 이제 VIP 방이 220으로 올라갑니다. 198에서 이제 예전 가격으로 조금씩 다 바꿔 나갈 거예요. 그래서 220 그리고 VVIP 방의 기준은 어떻게? VVIP 방의 기준은 저 부분은 440 그리고 3+1은 없앱니다. 그리고 6+6 VVIP 방이 2640으로 다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방 기준은 기존의 회원 아니시면은 메타방을 안 받습니다. VVIP 회원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만 메타방의 기준을 참여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시가총액 7조였던 종목 8조 수준까지 올라온 이런 한미반도체에서 상한가 잡아서 원금 회복이 아닌 수익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